이론 예제 문제 2번 보자. 이달 초 가격이 20만 원인 물건을 할부로 구입하고 이번 달 말부터 이달 말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12개월에 걸쳐서 갚는다. 이때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지. 일단 그 물건을 할부로 산다는 거는 그 20만 원짜리 물건을 한 번에 돈을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미리 물건을 내가 가져오고 그 물건에 대한 그 금액을 여러 달에 걸쳐서 갚는 거를 이제 할부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할부로 사는 거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판매자 입장에서 그 물건을 판매를 할 때 그 물건의 가격을 딱 매겨 놓잖아. 20만 원이라는 물건의 가격을 딱 매겨 놓는 거는 이거를 물건을 팔면서 이거를 여러 달에 걸쳐서 받을 생각을 하면서 이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20만 원을 받을 생각을 하면서 물건의 가격을 매겨 놓는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 물건을 여러 달에 걸쳐서 갚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사실 이 물건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 원하던 상황이 일단 아닌 거야. 근데 어쨌든 내가 이거를 여러 달에 걸쳐서 물건을 할부로 구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물건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물건 판매자 입장에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물건 판매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 개념을 일단 갖고서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일단 2021년 1월 1일 날 20만 원의 물건을 지금 이달 초에 물건을 구입한 거야.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2021년 1월 1일 날 물건을 구입을 한 거지. 20만 원 이제 구입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언제부터 이거 돈을 갚냐면 이번 달 말부터 돈을 갚으니까 이번 달 말이라고 하면 1월 31일을 뜻하는 건데 이거랑 2021년 2월 1일 하루 차이잖아. 이거는 그냥 같은 거로 보자.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이제 요렇게 계산할게. 그래서 이번 달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을 다음 달 초부터 갚는다라고 해도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럼 이때 이제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A라고 놓자. 그럼 이제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실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약에 이 시점에 팔았으면 이거를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은행에다 집어넣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12개월 동안 쭉 그 내가 갚는 이 행위가 되게 되고 그러면은 2021년 3월 1일 날 두 번째 할부금을 갚을 거고 그치? 두 번째 할부금을 갚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지막 할부금을 언제 갚냐면 12개월에 걸쳐서 갚는다고 하니까 12번에 걸쳐서 갚는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 날 마지막으로 12번째 할부금을 이때 이제 갚게 되는 거야. 이때 이제 첫 번째 할부금을 갚고 이때 두 번째 할부금을 갚는 거니까 요 3하고 2하고 이제 하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2021년 12월 1일 날 갚는 거는 이제 11번째 할부금이 될 거고 한 달 뒤, 그러니까 요때 갚는 게 12번째 할부금이 되겠지. 실제적으로는 이번 달 말부터 갚는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2022년 1월 1일 날 마지막으로 돈을 갚는 건 아니고 2021년 12월 31일 날 갚는 거지만 하루 차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때 이제 마지막으로 할부금을 갚는다. 그러면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요 2022년 1월 1일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마지막 할부금을 내게 되고 그러면은 그동안 냈던 돈들을 다 모았을 때 그 모았던 돈이 현재 받았던 돈을 똑같은 이유를 주는 은행에 집어넣고 나서 1년이 지난 요 시점이 되었을 때 만들어져 있을 그 금액을 구매자는 똑같이 맞춰서 그 금액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지. 이거랑 이것이 같아져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판매자 입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거지. 판매자 입장에서 20만 원은 현재 시점에서 이거를 받았을 때 이거를 은행에 집어넣고 1년 동안 복리로 이 돈을 이자를
받아서 원금과 이자 합쳐진 금액이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구매자 입장에서도 마지막으로 돈을 갚는 이 시점에 그동안 갚았던 돈들이 모여 있는 요 금액이 판매자가 기대했던 요 금액과 똑같아지게끔 매달 일정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야. 일단 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판매자는 이 사람에게 할부로 사가는 거에 대해서 이 판매자가 허락을 했을 때 2022년 1월 1일 날 현재 받았어야 되는 이 돈이 이 시점이 되었을 때는 얼마가 되어 있을지를 계산을 해봐야겠지.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 매달 월요 1.5%라고 하니까 1 더하기 0.015가 되겠지. 이건 1.015 해야겠지. 그 다음에 2021년 3월 1일이 되면 또 그거에 1.5%가 이자로 붙어서 1.015의 제곱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2022년 1월 1일 날은 어떻게 되냐면 20만원 곱하기 1.015에 여기 이제 횟수랑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12번째 갚는 요 때니까 요거랑 똑같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게 12가 되겠지.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요 시점이 되었을 때 현재 받았던 요 돈이 이 시점이 되면 이 금액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을 만들어 주도록 구매자는 매달 돈을 일정 부분씩 계속해서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구매자가 돈을 이제 요거를 실제 상황 이제 요 아래쪽인 거잖아. 이제 구매자가 2021년 2월 1일 날 처음으로 A1을 판매자한테 지불한 거야. 그럼 판매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 2022년 1월 1일 날 구매자가 낸 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금액과 본인이 기대했던 이 금액이 같은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 금액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쓰지 않고 바로 은행에 집어넣는다. 어떤 은행? 월요일 1.5%로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되어지는 이 은행에 집어넣게 된다. 그러면 첫 달에 받았던 이 금액은 두 번째 달이 되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이게 1.5%의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되어 있겠지. 요 시점에 이제 두 번째 할부금 이제 지불을 하는 거지. 그럼 은행에 쌓여 있는 돈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한 달이 또 지나게 되면 2021년 4월 1일이 되면 실제 은행에 쌓여 있는 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이 합쳐져 있는 금액으로 은행 그 통장에는 이렇게 합쳐져 있는 금액으로 돈이 찍혀 있겠지. 근데 한 달이 지나면 복리니까 은행에 찍혀 있는 요 돈이 한 달이 지나면 이거에 1.5%가 이자로 붙게 되니까 이거에 1.5%가 이자로 붙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할부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분배 법칙을 해주면 이거 좀 먼저 이렇게 a 곱하기 1.015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a 곱하기 1.015가 되고,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부금이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요거를 여기다 써주고, 왜냐면 이게 뭐지? a 곱하기 1.015에다 이거를 곱한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이거지, 그치? 그래서 요 옆에다가 a 곱하기 1.015가 제곱, 그 다음에 a 곱하기 1.015.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세 번째로 갚는 달이 되었을 때 은행에 있는 돈은 이 각각의 금액에다가 1.5% 이자를 붙인 금액이 실제로 요게 합쳐진 금액이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그거를 따로따로 써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지. 왜 이거가 각각의 이자가 붙게 되는지, 실제로는 이 합쳐진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분배 법칙을 해주면 결국 이거랑 똑같아진다. 그래서 이때 세 번째 할부금을 갚게 된다는 거죠. 이거 지울게. 이때 세 번째 할부금을 갚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갚는 거야. 언제까지? 2022년 1월 1일이 되는 해까지. 요거에 비해서 요게 1 생략되지. 요거에 비해서 얘는 2가 작지, 또는 이거에 비해서 얘는 1이 작지. 그러니까 이때 이 맨 첫 줄이 만들어져 있을 이 금액은 어떻게 될까? a 곱하기 1.015에 이거보다 하나가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럼 그 아랫줄은 a 곱하기 1.015의 10제곱이 될 거고 그 아랫줄은 a 곱하기 1.015의 9제곱이 돼서 마지막으로 요 시점에 마지막 할부금을 갚으면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에게 돈을 다 지불한 게 되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을 다 받게 된 거지. 그럼 이제 판매자는 뭘 계산해 보겠어? 이거를 다 더한 금액. 실제로는 이게 다 더해진 금액이 통장에 찍혀 있을 텐데 이거랑 본인이 기대했던 금액이랑 같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겠지. 그래서 a 더하기 이거를 다 더하면 요걸 다 더해주면 a 더하기 a 곱하기 1.015 더하기 a 곱하기 1.015의 제곱 쭉쭉쭉 해서 a 곱하기 1.015의 11제곱이 되겠지.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r-1분의 초항 곱하기 r에 여기 항상 들어가는 게 뭐라고 했지? 항의 개수라고 얘기했지. 항의 개수 잘 세야 돼요. 요거 보고 11 쓰면 안 되겠지? 왜냐면 요렇게서부터 여기까지가 11개야, 그치? 근데 얘가 있으니까 항의 개수는 12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랑 같아줘야 돼? 이것이 요거랑 같아줘야 한다. 20 곱하기 1.015의 12제곱. 그래서 이거를 만족한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이제 요 금액을 매달 갚으면 된다.